여러분은 현재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 안에는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가 있죠.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와 같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여러 주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미국 전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서부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황무지만 존재할 뿐이었죠. 오늘날의 캘리포니아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서부는 황량하고 이름도 모를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마을들이 간간히 있던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서부에 정착해 거주를 하던 사람들은 주로 인디언 부족과 원주민, 멕시코인들 뿐이었죠. 원래 이곳은 과거에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846년 멕시코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멕시코가 패배하며 1848년 2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때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주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게 강제로 팔게 됩니다. 당시 해당 영토를 매입할 때 자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저런 땅을 매입하냐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이러한 서부에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멕시코에게 광활한 토지만 넘겨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 속에 있는 거대한 금광도 함께 넘겨받았던 거죠. 네, 서부 개척사의 결정적인 사건,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겁니다. 최초로 금을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마셜이었습니다. 금을 발견한 것도 우연 중에 우연이었죠. 당시 금은 그 자체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가지며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지만 그 시대의 금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바로 통화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금은 단순히 귀금속 혹은 원자재 이미지가 강하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들이 금과 은을 기초로 한 복본위제라는 통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국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화폐를 찍을 수 있거나 은화와 금화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금이 화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을 기준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우린 금본위제라 부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냥 종이 인쇄하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통화로 사용될 경우에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죠. 물론 복본위제 시절에도 현대판 돈 찍어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니 새로운 금광과 은광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여 화폐 주주소로 가져가서 화폐로 만들면 없던 돈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런 기가 막힌 돈 복사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반대편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보도는 반대편 유럽에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의 재물을 얻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목표였죠. 가난뱅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로 유입되는 인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848년 금광이 발견된 지역과 가장 가까웠던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약 1000명에 불과했지만 1850년에는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가 10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특정 지역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 당연히 이곳에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돈 냄새 맡은 정육업자, 제빵업자, 각종 제조업자를 포함해 별의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유입되기 시작하죠. 금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부의 땅들은 수요가 거의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땅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금이 발견됐다는 근방의 토지들을 먼저 매입하려는 사업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매일같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매입된 그 땅 문서는 또다시 팔리고
팔리는 투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버블 초기 국면 단계입니다. 금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캘리포니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잠재적인 시장이 가지고 올 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모든 투자자들의 자본이 캘리포니아로 집중되기 시작하죠. 금광 개발 지역을 획득했다는 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해당 개발에 투자한다면 엄청난 배당금을 약속하겠다는 유혹으로 인해 뉴욕뿐만 아니라 런던과 유럽 각지에 있는 금융가에서 캘리포니아 금 관련 사업을 하는 금광회사들의 주식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로 인구가 집중되고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하니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업가와 상인들도 판을 치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은행, 숙박시설, 음식점, 술집, 도박장과 같은 인프라들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주택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많은 광부들, 사기꾼, 사업가들이 금광 근처에서 텐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주자들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생필품들이 선박에 실려 캘리포니아 항구로 집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캘리포니아는 영토 편입 2년 만인 1850년 9월에 정식으로 미국의 31번째 주로 편입되죠. 캘리포니아에서 채굴된 금 생산량은 1850년에서 1855년 동안 전 세계의 45%를 차지했는데 이 점유율은 당시 미국 국내 총 생산량을 가뿐히 뛰어넘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법이죠. 금이라는 것이 무제한으로 나왔다면 현재 화폐 역사 또한 새로 쓰여졌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성장을 견인했던 노다지 사업은 1860년 전후로 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손쉽게 채굴되던 금들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금 채굴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채굴 장비들과 광부를 통해서 채굴을 해도 금이 채굴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채굴 작업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금이 고갈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아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캘리포니아에는 정적만이 감돌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도시에 주워 먹을 것이 없으니 해당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는 차가운 법이죠. 주력 산업이었던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되니 계속되던 신용의 팽창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됩니다. 투기와 공급 과잉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인 법인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시장이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1850년대 발생했던 캘리포니아의 버블을 두더지 잡듯이 빠르게 잠재웠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서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혁신과 파괴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란 걸 부정할 순 없는 거죠. 여전히 캘리포니아에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벤처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서부 무역의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선벨트 지역으로 이동하며 캘리포니아가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도시 전체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전 산업보다 더 큰 에너지와 혁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산업을 이끌며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캘리포니아는 과거 디트로이트와 같은 슬럼화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